안녕하십니까. OSBC의 김병선입니다. 저희 OSBC의 2월 웨비나에서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봄의 개요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봄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S봄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S봄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영역, 또 S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 관리 도구, 마지막으로 S봄 관련 표준 및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봄은 개요입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 비로 머티리얼에 앞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BOM을 좀 살펴보면, BOM, 비로 머티리얼은 한국어로 자재 명세서라고 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BOM은 제품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제품 정보와 속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러한 그 관리 수단이었고요. 따라서 이 BOM은 제품 생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BOM만 있으면 그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제조 원가를 산출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양사까지 가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아이폰의 그 BOM의 예인데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상세 부품 내역과 함께 제조 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BOM은 그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Manufacturing BOM, Engineering BOM, Sales BOM, 서비스 BOM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BOM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BOM들은 저희가 이런 BOM을 활용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BOM을 업데이트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BOM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BOM을 생성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BOM의 어떤 그 유형은 우리가 어떤 뎁스까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BOM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품의 품명과 품번이 들어감에 따라서 발주 시 재고 비용 및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고, 도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제품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BO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OM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장을 인수해도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서가 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예를 보시면 이런 의자를 하나 제조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재료는 어떠한 그 머티리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케미칼한 요소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세분화해서 BOM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BOM을 현재 소프트웨어 비로 머티리얼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비로 머티리얼은 이러한 머티리얼이라든가 케미칼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서브 컴포넌트들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구성 정보, 구성 요소 정보를 우리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비로 머티리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BOM과 S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전통적인 BOM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 완성 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 또한 제품의 원가 정보를 기록하고 식별할 수 있는 용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발주시의 재고 비용이라든가 생산 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BOM을 활용을 했고요. 이러한 BOM은 제조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BOM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S봄의 목적은 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가 라이센스를 식별을 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을 신속히 식별해서 응대하기 위한 용도로 S봄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BOM과 S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S봄 또한
BOM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공급사 입장에서는 교환이 어려운 정보, 즉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자사에서 개발하는 어떤 그런 코드 영역보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나날이 증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S범의 목적은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과 라이센스의 식별을 통해서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범의 개요 및 목적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S범 즉 소프트웨어 비ll of material은 한국어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이라고 하며 제조업에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활용되던 자재 명세서를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적용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리가 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은 공급자 이름이라든가 컴포넌트명, 고유식별자, 버전, 컴포넌트 해시, 종속성,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S범의 주요 그 활용 목적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정보 교환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보안착적, 라이센스 위반 등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재사용 코드에 대한 어떤 개발 비용 절감이라든가 유지보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S범을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크게 이 벤더 개발 코드와 이제 오픈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질 수가 있고요. 이 벤더 개발 코드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적 분석 등을 통해서 정적 분석 도구 등을 통해서 이런 취약점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 오픈 소스에는 그보다 더 다양한 이런 취약점이라든가 라이센스, 그 다음에 이런 디펜던시 정보 등에 대한 이러한 이제 식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S범을 구성하고 있는 큰 요소로서는 벤더 개발 코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코드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벤더 개발 코드의 취약성 정보와 오픈소스의 다양한 라이센스 및 이런 취약성 정보들이 포함이 돼서 S범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S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복잡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공격의 파괴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더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세하고 규모가 적은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상 보안에 취약한 그러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로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개발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변화 트렌드 또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공급망 공격의 66%가 공급업체 코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제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리파지토리를 공격을 해서 이제 해킹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차 제조업의 공급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그리고 다양한 부품 공급사까지 상당히 복잡한 공급망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제조업의 공급망 공격 예시를 보면 이러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이제 그 컴포넌트 서플라이어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그 취약점이 결과적으로는 완성차에 포함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차량이 해킹당하는 이러한 이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은 오픈 소스를 통한 그러한 이제 공격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표 자료에 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공격이 650%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이제 그 공격은 인기 있는 프로젝트 대상 공격이 그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 공급망에 집중되고 있고, 그러한 이제 그 공급망 중에서도 오픈소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가 증가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GitHub을 보시면 전 세계 8,300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 중이고, 2025년에는 1억 명 이상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20억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고, 포춘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이러한 현재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산업 환경이라든가 트렌드가 이러한 이제 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기업이 개발한 그러한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식별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커머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가 97%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비율도 78%가 오픈소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보더라도 오픈소스가 90% 이상 다 사용이 되고 있죠. 취약점 측면에서도 약 81%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특히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젝트 중에서 약 15%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에큐펙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에큐펙스는 미국의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에큐펙스는 이 오픈소스 아파치 스트러처에 대한 취약점으로 인해서 서버가 해킹당해서 약 1억 4,700만 명의 고객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로 인해서 약 700억 달러의 집단 소송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이 아파치 스트러처라는 취약점은 커뮤니티에서 2017년 2월 중순에 발견이 됐고, 바로 3월 초에 이 패치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에큐펙스에서 이러한 취약점을 인지한 시기는 8월 달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수개월 동안 이 취약점에 노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월에야 이런 이제 패치 버전을 설치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오픈소스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만 있었더라도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을 경우에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취약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런 S오범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교환에 대한 어떤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사례는 몇 년 전에 log4j라든가 그다음에 스프링4쉘, 그다음에 오픈SSL과 등과 같이 다양한 이러한 측면에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픈소스의 사용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이제 관리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오픈소스에 대한 이런 구성 요소들을 적절히 파악하고 관리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오픈소스에서 발견된 취약 조건에 있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S보험의 필요성에 있어서 물론 이제 1차적인 목적은 이 취약점에 대한 식별과 예방, 그 다음에 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이제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라이센스 위반으로 인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라이센스 위반으로 인한 어떤 저작권 소송과 같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S보험의 구성 요소로서 취약점 정보뿐만 아니라 라이센스에 관련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S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S보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본 관리 영역을 검토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급망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이제 공급망을 보면 자체 개발할 수가 있고, 혹은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구매하거나 아웃소싱 할 수도 있고요. 자체 개발하는 코드가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기업에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에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어떻게 구매하는 이런 커머셜 소프트웨어 안에도 오픈소스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과 주체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급망 구성 환경과 함께 이 S봄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또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이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라든가 미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장비에 포함되는 인베드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에 적합한 관리 영역을 도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S범의 관리 영역은 크게 벤더가 개발한 코드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정적 분석의 영역,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한 구성 요소 확인의 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공급망 환경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원을 오픈소스로 활용하지 않고 모든 소프트웨어를 내부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하는 환경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의 관리 영역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자체 개발한 소스 코드에 어떤 버그가 있는지,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정적 분석 도구를 통한 정적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S본을 통해서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공급자 채널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관계성 분석,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분석, 그 다음에 소스코드 자체를 분석해서 포함되어 있는 오픈소스 취약점이라든가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이런 이제 소스코드 분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코드, 즉 소스코드 확인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바이너리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그 바이너리에 포함된 오픈소스 취약점의 라이센스를 분석을 하는 바이너리 분석, 이러한 이러한 관리 영역들을 공급망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게 도출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S보험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200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미 연방 행정명령 14028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S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발표 목적은 네트워크 사이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정보 공유 개선, 그리고 이런 해킹과 같은 이런 사건 발생 시에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보안 방어를 현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행정명령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의 NTIA라는 조직으로 하여금 S보험에서 포함해야 될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을 발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NTIA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피드, 자동화 지원, 관리 및 프로세스라는 이러한 최소 요소를 발표를 했고요. 이 S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로서 이제 공급자라든가 구성요소 이름, 구성요소 버전, 기타 고유 식별자, 종속관계, 그다음에 S보험 데이터 작성자 및 타임스탬프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보험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SPDX라든가 사이클론 DX, SWID 태그와 같은 자동화 지원 툴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행 프로세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S보험을 이제 생성하는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뎁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것, 그다음에 이 S보험을 배포하고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 그다음에 미스테이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실수 조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S보험을 요청하고 생성하고 사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비록 NTIA
국가정보통신 및 정보청이라는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NTIA의 S보험의 그 목적은 보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솔루션으로서 S보험이 최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형식으로서 지금 그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필드와 함께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들을 이런 S보험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NTI가 발표한 S보험의 최종 요소들에 대해서 더 상세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필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이제 컴포넌트 이름이나 버전 등을 이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지원 툴로서 SPDX, 사이클론 DX, 그다음에 SWID와 같은 툴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림이 프로세스로서 이 S보험의 생성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종속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뎁스, 그다음에 S보험에는 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 그다음에 S보험을 배포 및 배달하는 방식, 그리고 이 접근 제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 S보험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누락된 정보가 있더라도 그 미스테이크, 그 실수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목록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특히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S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냥 상식적으로 S보험은 계속된 어떤 신규 데이터를 통해서 식별된 정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행의 S보험에 어떤 정보가 누락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이러한 이제 S보험이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미스테이크,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좀 더 그 업데이트된 그런 S보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라는 특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S보험의 생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화된 관리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WID라고 해서 이 NIST에서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식별 태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SWID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련된 정보, 인스톨에 관련된 정보, 패치, 업그레이드, 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벤토리 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SWID 태그의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자바 기반의 여러 다양한 도구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개발한 이 SPDX를 또 그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SPDX는 이 컴플라이언스를 해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검증 툴을 통해서 식별된 다양한 정보를 국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표준 정보로서 그 규격을 맞추어서 이런 이제 보고서를 산출하는 그러한 이제 양식이죠. 근데 이제 SPD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취약점의 정보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SPDX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SPDX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이제 IDF 포맷을 통해서 이 공급업체로 받은 IDF의 파일을 내부에 저장된 DB와 크로스 매칭해서 자동 식별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그 신뢰성 검증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론 DX는 2017년 소프트웨어 보안 개선을 위한 비영리 재단인 이 그 더 오픈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개발된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상용 도구와 오픈소스 도구를 지금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벤토리를 문서하고 취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라이센스 식별과 같은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OSBC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포스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올해 로드맵에 이 포스아이디에서 산출한 모두 식별한 이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사이클론 DX의 양식에 맞게 서로 연동해서 이제 그 산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지원 도구들은 크게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필드를 공통적으로 다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SPDX, 다만 이제 SPDX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오픈소스 중에서도 라이센스 취약점만을 다루고 있고, 사이클론 DX와 SWI들은 라이센스와 취약점 정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S보험에 관련된 이런 표준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으로서 그 오픈 소스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몇 년 전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오픈 체인 규격 2.0에 보면 이렇게 오픈 소스 컨텐트 리뷰 앤 어프로벌 단계에서 비러 머티리얼, 즉 오픈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소 목록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규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개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러한 이제 그 무기체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다 식별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4년에 그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관에서 그 제공하는 매뉴얼에 보면 이 오픈소스의 전략적 리스크, 운영 리스크, 법적 리스크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런 실천 가이드 산출 모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안에 그 오픈소스에 대한 구성 요소 목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몇 년 전서부터 국내에서 이러한 이제 S보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런 S보험을 에 대한 관리 경영을 어디서부터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저희 TTA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룹 PG602에서 이 S보험에 대한 한국 단체 표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단체 표준명은 공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목록 구성 속성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체 표준에는 해당 그 속성뿐만 아니라 이 목록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관리 절차 수립과 같은 이러한 이제 그 거버넌스에 대한 간략한 그런 이제 소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TT에서 제정한 S보험의 한국 단체 표준을 보면 NTI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필드에 추가해서 총 15가지 속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속성들을 보면 이 S보험을 생성한 도구가 뭔지, 그리고 이 만약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픈소스 명뿐만 아니라 그 오픈소스, 그 해당 오픈소스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합 형태, 즉 이 라이센스 명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유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합 형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소스,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런 CW라든가 CVID, 그다음에 CVSS 베이스 코어, 그다음에 CVSS 시빌리티와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한국 단체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15가지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보험의 관리 영역 도출을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그 공급망에 대한 환경 분석이 돼줘야 되고, 그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관리 속성들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15가지 속성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구성 요소 목록들을 제시를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향후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공급망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통해서 이런 관리 속성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S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S보험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S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S보험에 대한 환경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하고요. 그러면 이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구성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다음 공급망 환경 분석, 그 무엇보다도 이 공급사와 고객사 간의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런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속성들을 산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러한 이제 그 관리 영역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S범에서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보면 크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축 두 가지, 벤더가 직접 개발한 코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영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벤더 개발 코드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버그를 식별할 수 있는 정석 분석,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에 대한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종속성 분석, 컨테이너 분석, 소스코드 분석, 바이너리 분석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FS 봄에 대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무엇보다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위험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점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S본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R&I가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의 취약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위해서 오픈소스를 활용을 기업 차원에서 금지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과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런 위험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응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수준점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이런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해서 조직 내에 필요한 이런 폴리시를 준수하면서 개발자들이 좀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런 개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S본 관리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S본 계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